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대규모 점포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재소전 화해 조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소송하는 부분은 제가 바로 다음 그 영상에서 상세하게 여러분들 전자소송을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, 그거는 인지세하고 송달료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있죠.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는 사실은 좀 필요는 없고요. 나중에 여러분들 뭐 명도소송이나 이런 거는 법무사나 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. 물론 직접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소송이기 때문에 그거는, 그래서 이왕이면 재소전 화해 조서를 좀 하시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, 상세하게 그거는 실행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좀 바로 뒤에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그 대규모 점포가 있는 곳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곳은 있죠. 많은 대형 또는 중형 중소기업들이 있을 텐데,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있지 않습니까? 임대차 계약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임대차 계약서 자체는 반드시 법원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소유자랑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효가 됩니다. 그런데 그런데 그 이명 계약을 따로 한다든지 했을 때 3자 계약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법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? 명도까지 하는데.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최초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있죠. 여러분들, 꽤 여러분들 중대형 유통회사들이 꽤 있는데,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꽤 있습니다. 뭐 가구점도 있고, 뭐 한샘뿐만 아니고, 뭐 영업무역도 있고, 뭐 등산복 전문점, 뭐 이런 여러 가지, 아니면 화장품만 전문점으로 하는 회사들도 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 대리점을 이렇게 확 차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,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랜드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이랜드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저도 이랜드에 아는 어쨌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, 그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 크게 세 파트로 지금 나뉘거든요. 크게 세 파트. 하나는 뭐냐면은 그 패션 파트, 하나의 파트로 나뉘고요. 두 번째로는 유통 파트 나뉘고, 세 번째로는 외식이라는 파트가 지금 나뉩니다. 그래서 그 이랜드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그 사업하는 경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M&A를 주로 해서 있죠. 또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이제 이렇게 발전을 좀 해나가고 있거든요. 이제 나름대로의 또 거기 있는 직원들 입장이 있죠. 사원들 입장이 좀 힘든 점도 있죠.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조카들한테 물어보면, 이랜드에 있는 조카들한테 물어보면 하는 이야기가, 어떨 때는 뭐 대표이사가 좀 바뀐다든지, 아니면 그 상무급이 이렇게 바뀌면서 대체적으로 인사 발령을 좀 지방으로 배치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꽤 있고, 이래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, 또 진골과 성골이라고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어느 그 유통이냐 외식이냐 또는 그 패션 개념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계열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진 속도가 빨라지고 연봉이 좀 많아지고 하는 부분도 또 있을 거고요. 좀 M&A가 좀 돼 있는 곳에서 M&A에서 들어와서 이제 M&A 때문에 이제
이랜드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진골은 아니고 성골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. 그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고초 사항들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,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 각지에 이랜드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각 지점마다 지점장이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지점장이 있는데,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부터, 본사에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각 지점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다. 거기가 중심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업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만들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있죠. 그걸 철수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, 여러분들. 그 본사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. 그 대기업에 있어 보시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뭐 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임원으로 있거든요. 삼성전자 같은 선배들도 그렇고 제 또래는 좀 그렇습니다. 이제 다 그래 이제 가끔 만나다 보면 그 나름대로 고초가 좀 많습니다. 어쨌든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지점장님께서는 있죠.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곳은 그러니까 대형 점포가 있는데 거기는 관리인이 너무 횡포를 많이 해가지고 관리법인이죠. 그 관리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면 관리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횡포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하고 합류해가지고 그런 관리법인, 관리회사를 퇴출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단을 조직해서 있죠.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계약 구조도 좀 더 있죠. 좀 심플하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도 꽤 있고요. 이제 그런 쪽에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말씀은 좀 그렇지만 그런 쪽에도 제가 관여를 한 적이 좀 있었었고요. 좀 많이 지점장님이 좀 힘들어 하셔서 거기 소유자분들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그렇게 퇴출시키는 것도 있었고 퇴출시키는 좀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지 않고, 오히려 또, 여러분들이 또 이랜드에서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그런 경우는, 그 이랜드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점장님 좀 이해가 있을 겁니다. 그거는 그러한 그 관리업체 측하고의 그 관계에서 어떤, 나름대로의 그 경영 관계에서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구체적인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마 저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대규모 점포 관련돼가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. 여러분들을 그걸 수분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공용 부분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이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50% 그러니까 전용 부분이 50%도 안 되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더욱더 공용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는 총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매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매수는 잘 하셨다고요. 잘 하셨는데 투자는 잘 하셨는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투자를 해서 우리가 관리단을 잘 조직해서 그런데 좀 신경을 좀 공동체 전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잡수입도 들어오고 좀 효율화되고 투명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대규모 점포 들어오더라도 그분들도 관리비가 싸게 되고
잘 그 운영이 되고 관리가 좀 잘 되도록 건물 관리 효율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도 잘 이렇게 빨리빨리 고쳐주고 하면 서로 좋거든요. 서로 좋다고요. 어느 곳이든.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와 더불어서 계약을 여러분들은 잘해야 됩니다. 소유자 여러분들은 소유자하고 원래 그렇습니다. 소유자와 여러분들이 임차인하고 계약 관계지 제3자를 데리고 뭐 관리업체 법인한테 위임을 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소유권을 갖다가 왜 3자한테 넘기고 이렇게 합니까? 여러분들 그런 관계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를 얽히고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두 군데 다 해야 되고 또 상대편에서는 또다시 어떤 식으로 면피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껍데기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계약 관계를 그런 걸 만든 구조가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좀 좋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웬만하면. 그래서 계약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우스갯소리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. 여러분들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여름 때 되면 이제 다들 집으로 가잖아요. 서울 친구였는데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 청바지를 좀 있죠. 몇 번 입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내 청바지를 갖다가 들고 가버렸어. 입고 가버렸어. 그래가지고 나도 청바지가 없어요.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어쩌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 했느냐면 친구가 네 청바지 내 청바지 들고 갔네 하니까 그랬네 내 입을 게 없어가 그랬대. 야, 나도 청바지 입을 거 없는데, 야, 들고 가면 어떻게 하냐. 이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, 그건 너 해라라고 했습니다. 너 하고, 내가 하나 지금 가다가 하나 사지 시장에 가서 하나 살게. 라고 했거든요. 자, 그런 거는 우스갯소리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한테, 그런 거는 있죠. 짠 거지 않습니까? 청바지 해봐야, 우리 때는 그때 한 2만원 정도밖에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. 2만원 정도. 그때도 2만원, 그 비싼 편이었지만, 하여튼 2, 3만원 밖에 안 했는데,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줄 수도 있고 이랬는데,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렇기 때문에, 계약은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.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. 임대차 계약을. 아셨죠?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꼭 있죠. 소유주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하셔야 되고, 전대차는 있을 수는 없고요. 전대차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, 소유주가 허가하는 차원에서 전대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문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재소전 하위 조서를 특약사항에 반드시 재소전 하위 조서를 하도록 하고 재소전 하위 조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재소전 하위 조서를 하면 서로 좋습니다. 임차인도 좋다고요. 왜냐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요. 소유주도 좋고 제가 왜 재소전 하위 조서는 서로 깔끔하다는 겁니다.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 서로 깔끔한 거지 임차인만 좋고 임대인이 좋고 임차인은 안 좋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. 서로 깔끔하게 약속에 대해서 법률에서 법원에서 있죠. 미리 명도 소송이니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잖아요. 손해배상 소송이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거기 문구에 적어놓은 대로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서로가 그 문구대로 딱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권한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일종의. 그러니까 그게 딱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있죠. 서로가 있죠.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가 있죠.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
할 수 있다는 거니까 첫째는 뭐다? 대규모 점포에서 임대차 계약을 확실히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, 그는 소유주와 그 임차인 사이에 하셔야 된다. 대규모 점포 뭐 아까 뭐 한샘이든 뭐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떤 등산복 전문회사나 뭐 여러 가지 화장품 전문회사 뭐 이런 뭐 유통하고 외식하고 다 하는 뭐 이랜드 리테일이든 뭐 많이 있는데, 하실 때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하는 거다라는 사실은 꼭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. 여러분들 아셨죠?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.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외에 있죠. 그 대규모 점포에서는 뭐 하는 부분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대규모 점포를 많이 앉아 들어갔을 때 그 층에 대해서만 자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관리를 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공용 부분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. 그거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아무튼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은 그 임대차 계약을 좀 확실히 하셔라. 그 임대차 계약 재소나의 조서를 반드시 넣어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, 비용은 얼마 안 든다. 많아봤자 한 12만 원, 1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. 얼마 안 됩니다. 얼마. 그건 제가 다음 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좀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꼭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좀 잘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, 여러분들은 특히 제가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리단을 잘 조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지, 뭐 시행사에서 관리업체 차례가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껍데기 뭐 그냥 본인들이 그냥 관리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여러분들 거기 있는 각종 탑수입들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다 그렇게 처리하고 먹고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통업체 있죠. 대규모 유통업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 관리단의 제도로 안 만들어져서 시행사에 있는 관리업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지. 관리인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지. 그러한 한샘이든 뭐 여러 가지 영업 모임 어떤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외식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. 패션이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그런 사업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. 지점장님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 좀 있다. 자, 이 사실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계약 관계만 좀 확실히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. 꼭 제가 여러분들 저도 연배가 한 50대인데 제보다 이렇게 특히 나이가 한 60, 70이 되면서 삼촌뻘 대충 아니 80 넘어간 우리 부모님뻘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. 80, 90 되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더욱더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. 아셨죠? 여러분들 그 점을 조금 명심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개별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이해를 좀 해서 이걸 좀 그러한 그 여기 관리업체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면서 이걸 악용하는 좀, 그리고 내가 제발 그랬죠. 이 방송 보고 있는 이 관리업체에 있는 관리인들이 있거든요.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. 천벌 받을 겁니다. 분명히 제가 부모든 자식이든 여러분들 분명히 인강보를 당합니다. 자, 꼭 제가 이렇게 누누이 제가 말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편에서 재소전화의 조서 부분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어쨌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이나 임차인 여러분들이나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다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가 있죠. 상대편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는 자세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